나무 씨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도망을 갔어요. 저는 노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손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노크 안 했는데. 왜 뭐예요? 숨으셨어요? 아니, 네. 계속 밖에서 제가 그리고 있는데 방해하셨잖아요. 제가 언제요? 도망 온 거예요, 지금. 너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자꾸 삐져나가잖아요. 제가 나무 씨를 네. 위해 준비한 선물이 어마어마하죠? 뭐예요? 짜자잔. 어마어마합니다. 따라다라단. 폭탄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다음 주에 제가 이길 것 같으니까. 사진 폭탄 배워왔어요, 제가. 가벼운데, 네. 사랑이 담겨있죠. 사랑과 우정이 담겨있죠. 바로 369 특전. 제가 준비한 여행지는 어딘가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선물이라고 가져왔어요, 이거를. 꺼내서 보여주세요. 다음 여행지는 어디? 브루나이입니다. 네. 이름도 생소해. 안 좋은데요. 거기 되게 좋은데요. 브루나이에서 만나요. 인사해요. 네. 브루나이에서 만나요. 네. 노르웨이 가고. 저 환하게 웃어주세요. 안녕. 저희가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김구원입니다. 그리고 저의 여행 파트너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대는 족족 올라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지만 지난주에 결국 처참하게 패배한 김나무 앵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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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무입니다. 네, 나무씨 제가 지난주에 여행 어디로 다녀왔죠? 지난주에 단풍 보러 갔다 오셨죠?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씨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제 마음입니다. 예쁘죠? 마음이요? 네. 마음은 무겁게 가져오셨어야죠. 뭐 이렇게 펄락펄락 휘날리는 거 하나 가져오시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마음이라고. 그동안 기념품 산다고 그렇게 자랑하셨잖아요. 예산 때 막 10만 원씩 잡아놓으셨는데 나무씨 오늘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저한테 나뭇잎이. 뭐 해줬어요? 저요? 네. 저는 애초에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무것도. 차라리 준비하지 아니에요. 말았어야죠. 장난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지난주에 아주 도끼가 바짝 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맞습니다. 이 예쁜데 왜 그러시죠? 아무튼 여행을 제가 다녀와 보니까 네. 여행 갔다가 또 방송에 딱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맞아요. 또 갔다 오면 날씨가 또 막 춥고 덥고 이러면 와서 그러니까. 지치는데 제가 그동안 프로의 정신으로 네. 열심히 준비를 했던 거죠. 네, 방금 그 반응 뭐죠? 비꼬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나무 씨 그 국기 그리는 거 네. 나무 씨도 어려우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이제 6번째 만에 처음으로 국기를 그렸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자도 안 쓰고 이렇게 직선을 또 막 그리고 예뻐, 빈 예뻐. 공간이 없이 이렇게 색칠을 하려다 보니까 정말 팔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한 개 그려놓고 뭘 팔이 다섯 빠져요? 번 하시느라고 하면 힘드셨겠어요. 그때 이거 쫙 미국 보여주세요. 국기 할 때 이거 별 그리는 거 진짜 만만치 않았을 그때 제 텐데.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우리 도원 앵커입니다. 제가 네.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서로 이제 역지사지의 마음을 네, 겪어보게 그렇죠. 됐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다시 이기려고요. 다시는 그럴 순 느껴보고 싶지 없습니다.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여행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여행 가자. 본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투자가 아닌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가을비가 내리고 나니까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그쵸?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확 겨울이 네. 다가온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추워지니까 네. 적응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이럴 때는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자다 보니까 이게 지겹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따뜻한 나라로 떠나는 럭셔리 여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오프닝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나무 씨에게 369 특전으로 나라를 이렇게 정해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나라를 정해준 것 같아요. 네. 그쵸? 왜요? 어떤 면에서 좋은 나라인 것 같죠? 이름도 예쁘고 네. 국기도 예뻐서요. 저는 이름이 너무 생소했고요. 국기가 예쁜 게 아니라 국기가 그리기 정말 어려운 국기예요. 이런 걸 저한테 이렇게 벌써부터 폭탄으로 던져주시면.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죠? 네. 그 나라는 바로 네. 황금보다 빛나는 나라 브루나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름부터 황금보다 빛나는 나라? 네. 이름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행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브루나이는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95%를 어머. 차지하고 있는 자원 강국이라고 어머,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일명 부자나라라고 할 수 오. 있는데요. 수상거옥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지급을 해주기도 하고요. 대학생들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대박이다. 그리고 의료 정책이요, 굉장한데요. 우리나라도 네. 의료보험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브루나이는 1달러로 주요한 의료 서비스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국가, 복지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특히 왕정군주제를 또 정치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나라라서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국왕이 존재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네. 하고요. 위치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브루나이의 세 가지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세계 최대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이스타나 누룰리만 왕국입니다. 이 규모에 있어서 세계 최대를 자랑하고 있는 이 왕궁은요, 현재 이 브루나이의 지도자인 술탄이 거주하고 있는 곳임과 동시에 총리부와 국방부 등 주요한 국가 기관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와. 이 금으로 도금된 돈과 와. 1788개의 방, 그리고 257개의 욕실을 가진 거대한 건축물이 브루나이 강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왕궁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전이나 사원 같은 그런 모습을, 신비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내부에 심지어 수영장이 5개가 있고요. 마구간이 있는데 이 마구간에 냉방까지 된다고 해요. 네. 정말요? 그렇죠. 돈 많은 집에 개로 태어나는 게 진짜 살기 좋다, 이런 소리도, 농담도 있는데 브루나이에 말로 태어나는 저 다음에 것도 그렇게 가야겠어요,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와, 네. 또 이 문고리랑 욕조가 전부 금으로 도금이 돼 있다고 했는데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호화 시설이라고 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진짜 왜 황금의 나라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종교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슬람교 신도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금식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기간을 라마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마지막에 개최되는 축제가 있는데요. 그 축제 동안에만 일반인들에게 이 왕궁을 공개를 한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입장이 가능하고요. 오. 축제가 열리는 3일 동안에 무려 6만 명의 관광객, 방문객을 와.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를 맞춰서 여행을 가시는 게 이 브루나이 왕궁을 구경하시는데 가장 좋은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여행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요, 세계 최대 수상마을로 알려져 있는 캄퐁 아에르 마을입니다. 동방의 베니스라고도 불리는데요. 브루나이의 강변에 역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나이 주민들이 육지로 점차 이사를 가면서 규모가 크게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고 해요. 아. 이게 얼마나 크냐면 네. 총 42개의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브루나이 국민의 약 10%가 아직까지 무리에 이 수상 가옥에서 살고 있다고 어머, 합니다. 정말요? 신기하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겉에서 보면 이게 불편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무리에 사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 안에는 집안의 전기시설과 상수도 등 현대적인 주거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랑 병원, 법원, 경찰서, 시장 등도 모두 다 이 마을에 마련이 돼 있다고 그 합니다. 물 위에 경찰서랑 시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 정말요? 그 건물이 심지어 1층 건물이 아니라 2층 네. 건물도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지금 네.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예쁜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낙후된 곳들도 물론 있지만. 네. 네. 그리고 집과 집을 이어주는 나무 다리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이국적이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여기서 걸으면서 사진을 찍고 싶어지는 그 정도의 광경인데 네. 우리나라에는 이런 수상 가옥이 없잖아요. 근데 전혀 생소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이제 2층짜리 집도 있다고 하니까 또 여기 숙박 시설도 마련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숙박을 해보시는 것도 브루나이 여행에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수상 택시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 여기를 아예 그냥 수상 택시를 타고 브루나이 강을 하긴 유람을 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두 번째 여행지까지 만나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여행지입니다. 세 번째 여행지는 브루나이 여행의 핵심이라고도 불리는 템블롱 국립공원의 정글 트레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동남아 섬나라답게 보트를 타고 이제 국립공원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전통 시장들이 좀 마련이 돼 오, 있다고 해요. 좋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과일이랑 또 다양한 간식거리들을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간식을 드시면서 체력 보충을 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몸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겨야 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네, 그 여기서 지금부터 뭘 먹으면 좋죠? 여기서 이제
열대 과일 같은 거, 열대 그리고 과일, 말린 망고? 과일이나 뭐 견과류 이런 거 드시면 오, 좋죠. 네, 좋습니다. 이 국립공원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타잔이나 모글리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거진 정글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정도 정글이에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무서워, 여기 역시 이게 무서워. 다양한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방영이 됐던 곳인데요. 아, 네. 등산로를 따라서 걷기도 하고 줄 타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요. 줄 타고 강을 건넌다고요? 네,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네, 그걸로 이제 강을 건너기도 하고 네. 또 구름다리를 건너기도 하면서 브루나이의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즐길 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직접 튜브를 타고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오, 체험이에요. 네, 네. 이게 정글이라고 하면 좀 무섭잖아요. 밑에 네. 악어 있을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막 그 급류에 피라냐, 휩쓸릴 것 같기도 피라냐 하고. 있을 것 네. 근데 다행히도 이 현지민들이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 가이드로서 그래요? 도와주기 때문에 물살이 약한 곳에서 직접 물에 몸을 담그는 경험을 해볼 수가 그렇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남은 씨가 그 예산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예산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공권은요, 먼저 네. 외국 항공으로 제가 70만 원짜리 항공권을 잡았고요. 네. 그리고 숙박비로 경유하나요? 네, 경유합니다. 경유합니다. 그리고 숙박비로는 호텔 35만 원을 잡았습니다. 별로 안 비싸네요. 네, 생각보다 그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별로 안 비싸요. 한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호텔인데. 아, 네. 그리고 교통비는 10만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식비가 2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35만 원의 여행 경비를 잡았습니다. 네. 이제 제가 또 팁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리자면요. 네. 싱가포르 화폐를 브루나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싱가포르 그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아. 하고요. 실제로 양 국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자유롭기 때문에 네. 싱가포르 화폐를 1대1의 환율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음. 그리고 워낙 부자 나라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오히려 덜 발달이 돼 있다고 해요. 또 반대로 네, 너무 그렇죠. 안 타는 건가요? 네, 그 국민들 가구당 한 4대에서 5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주시겠어요? 4대에서 5대를 가지고 있대요. 정말요? 네, 거의 와. 그냥 가족 구성원이 한 명당 1인 1차 이렇게 일인 되는 일차. 거죠. 그렇기 와. 때문에 오히려 택시 그리고 버스 이런 거를 구경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다녀요? 그러면 이제 차를 렌트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아마? 뭐 운전을 직접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이게 그 좌석 방향이 반대로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든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을 처음 남은 씨 하시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일단 운전 제가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차를 빌려가지고 렌트를 해서 다닐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택시비가 또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요? 심지어 다른 여행을 미리 갔다 오셨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네네. 하루에 버스를 한 대밖에 못 봤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신기한 대중교통이 곳이다, 여기 진짜. 희귀한 곳이기 때문에 오. 차를 그냥 렌트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남은 씨가 그 브루나이 정말 신기하고도 국기가 아름다운 이 브루나이에 가기 위해서 모의 투자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에 제가 모의 투자한 종목은 제주항공 종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진행하는 모의 투자에서 여행 가자 배틀은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요, 장기적으로 항공시장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파른 여객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평균 3.6%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010년에 국내와 국제선 항공 여객 수는 8천만 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약 1억 400만 명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증가했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한 2번씩은 그래도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나는 안 갔는데 다 빼고 우리 네, 빼고. 다른 분이 4번 가셨나 봐요. 그러면 안타깝네요. 네, 제가 슬픕니다. 5번 갔다 온 동안 한 번 다녀오셨으니까. 맞네. 비율이 딱 맞네요. 네, 그렇죠. 이런 국내외 항공산업 성장률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베이비 부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 또래들 그분들께서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젊은 층 사이에서도 욜로족이 증가하면서 이제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여행을 다녀오고 또 현재를 즐기는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 여행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출국자 수만 1260만 명이고요. 1년 전보다 약 20%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미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의 약 4분의 1가량이 벌써 해외를 나갔다 왔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또 진짜 국내 여행보다 해외 여행이 요즘 더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단거리일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맞아요. 차라리 뭐 일본, 중국, 동남아 이런 쪽은 그냥 금방금방 또 다녀오시더라고요. 방학이나 그런
휴가 기간 맞아요, 잡아가지고.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항공산업의 꾸준한 성장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볼 수가 네,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요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네. 환율 환경 역시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행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그리고 휴가철이 여행 산업에 있어서 성수기라고 할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여행을 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5월과 지난 10월에 네. 황금 연휴가 두 차례나 있었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는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5월과 10월에 그러네요. 큰 폭으로 이미 여행 수요가 잡혀 있기 네. 때문에 이게 또 역시 기업들의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아, 그렇겠다. 그래서 또 이제 제주항공의 실적 역시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심지어 앞으로 이제 11월과 12월, 1월과 2월까지 또 성수기잖아요. 겨울방학과 네. 연말 연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행 성수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은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2017년 제주항공의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액을 보면 1년 전보다 34%가 늘어난 약 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역시 1년 전보다 74%가 늘어난 네. 1,020억 원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와,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성수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렇게 많이 휴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5월과 10월에 이게 국가적으로도 여기다가 이제 그거 놓잖아요. 관광주간, 여행 주간을 여기다가 네, 배치를 맞아요, 하는데 그 맞아요. 이유가 여기가 이제 비수기다 보니까 좀 아. 활성화시키려고 놓는 건데 네. 그게 이미 이번에 황금 연휴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올해 실적이 3분기와 정말요. 4분기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됩니다. 상황입니다. 네. 네, 정말 큰 실적이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이 제주항공 그렇다면 나무 씨가 언제 그리고 얼마에 사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저번 녹화가 끝났던 10월 11일 수요일에 네. 구매를 했는데요. 네. 한 주당 36,000원에 총 36주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 대량 얼마나 구매를 또 들었죠? 했고요. 네, 많이 사셨네요. 또. 129만 6천 원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잡았던 여행 예산이 이번에 135만 원이니까 네. 저는 역시 예산의 5%가량인 6만 원 정도를 더 벌어야 됩니다. 네, 6만 원 좋습니다. 6만 원 정도 버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도원 씨는 또 어디로 여행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저는 쌀국수가 그렇게 먹고 맞아. 싶더라고요. 쌀국수 좋아하시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제가 본토에 가서 직접 먹어보고자 그리고 본토에 가서 호화로운 여행을 하면서 쌀국수를 먹어보고자 제가 준비한 여행지는 바로 베트남 다낭입니다. 베트남 하면 당연히 먼저 쌀국수를 먹어야 하겠죠. 정말 베트남에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맛집이 몇 곳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한국인들이 정말 여기를 많이 오나 봐요. 네. 한국어 메뉴판도 따로 있고 네. 김치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김치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네, 반찬으로. 단무지 주듯이? 네, 신기하죠. 굉장히 좋네요. 인프라가 확실하게 돼 있네요. 여행 가기 저는 좋은데. 근데 쌀국수 먹을 때 김치 안 먹어서. 네. 그러시구나. 그 양파 절인 거 이런 거 드시는군요. 네, 그거 먹어요. 네.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쌀국수 한 그릇이 한화로 약 2,500원 정도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현지의 맛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찍어 먹는 비빔면인 분짜라는 음식도 있다고 해요. 네. 이거는 얇은 쌀국수와 야채 그리고 고기 스프링 롤을 이렇게 한 번에 소스에 찍어 먹는 음식인데요. 네. 전 이것도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두 개를 한꺼번에 시켜서 네.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많으시네요. 두 개 한 번에 다 드실 수 있겠어요? 먹고 남기면 되죠. 얼마나 호화롭게. 먹부림을 가서 부리고 오시려고 이렇게 한 번에 한 끼에 두 개를 주문을 하세요. 그래야 많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제 하긴 마음이죠. 또 뭐 여행을 자주 못 가시니까 한번 이제 나가실 때 이렇게 왕창 즐기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10그릇 다 먹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베트남의 바게트 샌드위치, 반미가 있다고 해요. 베트남이 바게트 샌드위치로 유명해요? 네. 신기하네요. 반미 모르세요? 네,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제 친한 친구가 네. 반미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미가 뭐야 이랬는데 네. 찾아보니까 베트남 음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길거리에도 반미를 판매하는 좌판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또 여기에서도 그중에서 입소문 난 맛집으로 가신다면 즉석으로 만들어주는 푸짐하고 맛있는 반미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맥주도 유명하고요. 네. 커피도 유명하다고 해요. 네. 이렇게 연유를 몽글몽글 올려놓은 연유 커피랑 네네. 또 코코넛 커피 이런 네. 게 별미라고 합니다. 다양한 커피들이 있네요. 네. 그 베트남 커피 굉장히 믹스 커피도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믹스 커피 네. 뭐 특정 브랜드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행 갈 때마다 꼭 들고 온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가요? 이게 연유 커피도 굉장히 또 유명한 걸로 제가 들어서 네, 맞습니다. 연유 가서- 커피 맛있대요? 네, 저는 한국에서도 먹으면 맛있는데 여기 이렇게 직접 내려주는 걸 또 볼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좋네요. 훨씬 더 신선하게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베트남 가서 식도락 여행을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코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는 베트남의 최대 테마파크인 바나힐 테마파크입니다.
유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바나일 테마파크는 해발 1,500m, 바나일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네, 1,500m요? 산 꼭대기에 테마파크가요? 네, 테마파크가 있는 누가 거예요. 힘들어서 여기 가겠어요? 아니에요. 인기가 여기 엄청 올라가는 많은- 길에 지칠 아니에요, 것 아니에요. 같은데요? 아, 누가 걸어서 올라갑니까? 네. 네, 여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5,200m의 케이블카를 타고 산꼭대기까지 이동을 하면 그곳에 정원과 사원,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놀이공원까지 모여있는 테마파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때 구름이 많은 날에는 구름 사이에서 이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 막 무서운 거 타면은 막 떨어지는데 밑에도 안 진짜. 보이고. 맞아, 그죠? 맞아, 무섭겠죠? 그러겠다. 네. 저 무서운 거는 그러면 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을 받던 그 네. 시절에 프랑스인들이 이제 베트남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네. 그래서 더위를 피해서 산 꼭대기에 별장을 지어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 마을이 이제 역사가 지나서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아. 찾고 있는 대표적인 여행지가 됐습니다. 네. 네, 이어서 세 번째 여행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동남아 가면은 그래도 바다를 꼭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 중에서 하나가 미케 비치라고 합니다. 이 미케 비치는 다낭 북부에 있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영국 BBC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6대 해변 중 하나라고 합니다. 20km가 넘게 펼쳐진 해안선을 따라서 비치 파라솔이 늘어서 있고 휴식을 취하거나 서핑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역시나 바다를 따라서 고급 리조트와 호텔들도 많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습니다. 또 시내와 가까워서 이동하기에도 편하고요. 베트남의 명소답게 맛집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번 테마가 동남아로 떠나는 럭셔리 여행이기 때문에 저도 이 미케비치에 위치해 있는 한 5성급 네. 고급 리조트에서 여행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너무 사치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갈 때 가야죠. 갈 때 네, 맞네요. 이번에 기회가 있을 때. 상승대 탔을 때 가야 되기 네. 때문에 이 리조트가 프라이빗 수영장이 딸린 풀빌라라고 해요. 네. 방마다 풀빌라가 있고 또 큰 그 수영장이 또 하나가 있고 네. 그래서 여기서 수영도 할 수 있고 뭐 열대 정원도 즐길 수가 있다고 하고요. 네. 애프터눈 티와 스파 서비스 그리고 수영장에서 즐기는 화려한 룸 서비스 네. 등 정말 아.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최고의 힐링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여행하다가 지칠 때 또 쉬어도 좋고 아니면 첫날이나 마지막 날 이렇게 딱 힐링 맞아요. 딱 하고 와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하루 자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네. 이번 여행 코스를 2박 3일로 잡았어요. 아, 진짜요?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게 한 방에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요? 네, 와, 보통 50만 원. 와, 대박이네요. 신혼여행으로 가시는 그런 네. 곳인데 혼자 제가 마음껏 즐겨보려고 네. 제가 그러면 예산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항공권은 별로 비싸지 않죠. 항공권은 직항으로 30만 원이면 갈 수가 있는데 네. 이 숙박이 5성급 리조트가 한 박에 50만 원이기 때문에 네. 100만 원. 와, 이거 배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러다가. 생긴 거 처음 보죠. 이렇게 네. 생긴 와, 정말 예산. 대박이네요. 교통비, 식비, 물가가 싸니까 5만 원씩 잡고요. 네. 이 바나일 테마파크 입장료가 3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총 이렇게 해서 143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143만 원 벌려면 또 종목에 모의 투자를 하셨을 텐데 어떤 네. 종목에 투자하셨나요? 네, 제가 이번에 산 종목은 CJ ENM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한 건 아니라는 점, 저희가 모의 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대장주였던 셀트리온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17조 원의 빈자리를 이제 어떤 종목이 채울지 증권가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CJ ENM이라고 해요. 네. 대신증권에 따르면 CJ ENM은 올해 910억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15년과 2016년 당시보다 거의 2배,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와, 불과 2년 전 그리고 1년 전인데 2배, 3배가 뛰어오르는 거예요? 네, 와, 맞습니다. 실적 어마어마하네요, 역시. 특히 이 영화 부분이 1분기에 영업이익 19억 원을 거둔 이후에 이번에 4분기 기대작인 남한산성이 최근까지 30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다고 해요. 네. 또 그래서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고요. 또 하반기 블록버스터로 지목이 됐던 군함도 역시 손익분기점을 달성을 해서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성공하진 않았지만 네. 손실을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 네.
또 여기에 CJ ENM의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장 효과도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해 5월 CJ ENM 드라마 사업부에서 분할된 회사로 인기 드라마죠. 도깨비와 시그널 등을 제작한 회사예요. 네. 이 도깨비가 올해 초 TVN의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을 1조 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4분기 이후에는 영화들이 또 많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 궁합, 7년의 밤, 침묵 등의 기대작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또 음악 사업을 하잖아요. 네, 음악 그렇죠. 사업에서 이번에 엄청난 남자 그룹 워너원이 인기를 폭발적으로 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과 음악 사업이 정말 결합이 될 가능성이 크게 네.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디어 업종의 최선호주로 이 CJ ENM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와, 이게 정말 엄청난 그 성장 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음악도 그렇고, 맞아요. 방송 제작도 그렇고. 맞습니다. 또 이제 해외에서 진출을 또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주 인기 난리 났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또 불안하네요. 제가 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 CJ ENM 종목 언제 구매하셨나요? 네, 저도 10월 11일에 같이 샀었죠. 그때가 한 주당 가격이 81,100원이었는데요. 제가 이때 17주를 샀습니다. 17주를 사서 136만 1,700원 정도가 들었고요. 네. 제가 잡은 여행 경비가 143만 원이니까 저는 7만 원 정도 더 벌어야 합니다. 네, 역시 저랑 비슷하게 네, 버시면 6만 되네요. 원, 7만 원,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떠나고 싶은 여행지와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의 투자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재 시각 이 두 종목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또 저희는 여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17년 10월 16일 오후 2시 17분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각을 기준으로 주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나훈 씨가 오늘 서력전이라고 기대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눈빛을 지금도 째려보고 있어요, 네. 저를.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나훈 씨가 투자했던 제주항공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주항공 치시고요. 어머! 아, 뭐야, 이거 어떡해요. 큰일 났어. 슬픕니다. 지금 헐. 어머. 아니 보니까 4거래일 연속 떨어졌네요. 사고의 연속이요? 잠시만요. 말이 안 나와. 떨어지고 있는 거를 사고 있었어요. 떨어지고 있는 걸 사서 같이 떨어졌어요. 와, 진짜 말이 안 나와. 아니, 그렇게 낙폭이 심하지 않았는데. 네. 얼마에 사셨죠? 어떡하죠? 저 36,000원에 제가 구매를 했죠. 36,000원에 36,000원. 36주 샀거든요. 지금 0.86%가 정도 떨어지면서 34,550원. 그러면 1,500원 떨어졌나요? 2,500원인가? 잠시만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지금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멈췄습니다. 두뇌가 정지했어요, 지금. 지금 얼마라고요? 현재 금액? 34,500원이요. 네, 또 그러면 500원이 1,500원씩 떨어졌는데 1,500원이? 이걸 제가 36주를 샀잖아요. 네. 그럼 제가 54,000원을 잃었네요. 그럼 제 미디어 업종의 최선호주 워너원의 힘을 받고 제가 투자했던 CJ ENM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왜요? 어떻게 된 거죠? 뭐야? 잠시만요. 어머. CJ ENM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그러네요? 있는데 1.83% CJ ENM도 1.83%. 1.83% 떨어지면서 현재 네. 8,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다. 저는 올랐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현재 시각에는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있는데 제가 이게 그때 샀을 때는 때 한 주에 샀을 때가 81,1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300원 와, 그러네요. 이익을 봤습니다. 제가 와. 17주 샀으니까 17주 사가지고 300원 벌면 얼마죠? 계산기 좀 해주시겠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힘이 없어요, 네, 제가. 기분 좋게 말씀해주세요. 300원이고 17주 사셨죠. 네. 그렇게 하면은 5,100원 버셨습니다. 저는 5,100원 벌었으니까 저는 그러면 쌀국수 조금 몇 그릇 안 먹고 네. 그냥 뭐 한 호화생을 그릇만 더 하시게요? 한 박 더 하시게요? 50만 원? 아니요. 그 호텔을 포기할 순 없고요. 그러면 네. 호텔에서 그냥 룸 서비스만 즐기다가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밥값을 아예 없애버리면 되니까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야심차게 나무 씨의 그 심정 5연승을 한 이후에 처참하게 패배한 심정을 인터뷰했는데 그게 편집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씨 심정이 어떠세요? 아픈 거를 굳이 이렇게 또 찌르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한번 또 오늘 이렇게 찌르시네요. 제가 진짜 네. 저번
이거 살 때 제주항공 살 때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또 샀거든요. 맞아요. 남은 씨가 아니 처음에는 그 항상 한참 이길 때 있잖아요. 이길 때 제가 맨날 나 뭐 사지 이러면은 전 이거 사려고요. 엄청 거만하게 말했는데 네.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나 뭐 사지 하다가 제주항공 샀거든요. 정말 진짜 성장 동력이라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원래 주가도 그래요. 네, 그랬는데 그렇죠. 이게 또 원래, 매력이긴 한데요. 네.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거나. 오늘의 배틀 모의 투자에서 여행 가자. 오늘 7번째 시간인가요? 그렇죠. 네, 7번째 시간 행운의 7번째 시간 우승자는 저 투원 앵커입니다. 축하드려요. 와, 이거 내거 축하합니다. 2연승 하셨네요, 벌써. 네, 이현수. 시간 진짜 빠르죠? 좀 있으면 되게 따라올 것 같은데 금방. 아니요. 좋습니다. 제가 보름달의 소원을 빌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무 씨도 소원 좀 비시고. 네, 그럼 다음 여행지도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더 멋진 여행지와 종목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이 여행 가요.